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일리노이 법원이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28일 수요일 CNN에 따르면 일리노이 쿡 카운티 법원 소속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이날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내란 및 반란 가담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포터 판사는 재판에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에 퇴임을 앞두고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변호인단에 그들 군중이 왜 함께 모였는지,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단순한 소요 사태로 봐야 할지 내란으로 봐야 할지에 주목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에 당시 상황이 정치적 소요 사태였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포트 판사는 당시 상황을 내란으로 보고 출마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유권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공화당 일리노이 예비선거는 오는 3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트 판사는 일리노이 주 선관위는 도널드 트럼프를 3월 19일 예비선거 투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에서도 유사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콜로라도 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일리노이에서의 결정에도 반발하며 신속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알렉시 지아놀리아스 총무처 장관은 일리노이 주민들의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칸 버크너 주 하원의원과 마이클 해스팅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민들이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의 전자 버전을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총무처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주민들이 내년 초부터 디지털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시 총무처 장관은 스마트폰은 영화표, 탑승권, 신용카드 등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가 되었다면서 기술적 발전과 추가 보호 장치를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일리노이 주민들이 곧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을 소지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이 실제 카드를 제거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라이센스는 동반자 역할을 하며 실제 복사본이 없는 경우 거주자의 전화로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면허증과 아이디를 원격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대기 시간과 운전면허증 시설의 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총무처는 다른 12개 주에서 이미 디지털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18개 주는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에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초대 청장인 이기철 청장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예정된 미국 순방 일정을 시카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26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노스브룩에 소재한 힐튼 호텔 시카고에서 재외동포청 이기철 청장과 함께하는 미 중서부 재외동포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 권정희 디트로이트 한인회장, 김성재 캔자스시티 한인회장, 서정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 등 미 중서부 지역 동포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만찬 겸 간담회로 마련된 이날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 로드맵의 청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시간을 가졌으며 미 중서부 동포사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 청장은 왜 한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 동포사회의 거주국 내 지위를 향상시키고 한인의 자긍심,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류 문화 전파를 넘어 한국 정치, 경제 발전상의 각국 교과서 수록 사업을 재외동포청의 주요 프로젝트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주 네덜란드 대사 재임 시절에 한국의 발전상을 현지 교과서에 수록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지금이 정부와 재외동포가 힘을 합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며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 청장은 지난 27일 화요일 시카고를 떠나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서 간담회를 열고 같은 일정을 이어갑니다.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가 지난 25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와 함께
제105주년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기념 예배는 이용목 권사와 이희숙 권사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서 배용락 장로의 선창에 맞춰서 온 성도들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이어 3.1절 노래와 애국가를 부른 후에 조국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는 1923년에 미 중서부에 최초로 설립된 한인교회로 매년 3.1절 기념주의를 지킴으로써 민족교회 신앙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 12월 10일에는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서 한인동포 초청음악회를 대성황리에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는 5월 18일 토요일에는 시카고 한인회와 함께 난민들을 돕기 위한 5K Run for Love를 갖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서 시카고 지역에서는 꽃가루가 일찍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레르기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열라 의과대학의 고틀린 메모리얼 병원 알레르기 전문의 라크나 샤 박사는 지난 2월 21일에 채취한 샘플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꽃가루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샤 박사는 이 시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4월에 꽃가루 수를 세기 시작하더라도 보통 나무 꽃가루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나 곰팡이가 알레르겐인 경우 지금 당장 알레르기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안타깝게도 알레르기 시즌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없는데도 코막힘이나 답답함을 느낀다면 큰 기온 변화로 인한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의학의 알레르기 전문의 마이주 말데 박사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복, 즉 매일 최고, 최저의 기복인데 이를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샤 박사는 혼란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은 알레르기 검사를 받고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꽃가루 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노스웨스트 사이드에서 29일 목요일 오전 4시부터 5시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발생한 3건의 무장 강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도 사건 중 2건은 로건스퀘어 지역에서 일어났고 1건은 허모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사건 모두 경찰에 넘겨진 피의자들과 차량에 대한 설명은 거의 같았습니다. 무장한 남성 4명이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탈취해가는 형태입니다. 다행히 3건의 강도 사건에서 눈에 띄는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아직 범인들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형사들은 3가지 사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쿡카운티 재산세 1사분기 납부 마감일이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쿡카운티 재무국은 12월 초에 약 180만 건의 고지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1월 말에 인쇄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납부 기한인 3월 1일 금요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 벌금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쿡카운티 재무관 마리아 파파스는 이달 초 이자율 벌금이 연 18%에서 9%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체납 세금에 부과되는 월 이자율이 1.5%에서 0.75%로 낮아집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연체된 세금 $1,000당 연간 $90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분 납부가 허용됩니다. 납부하거나 세금 고지서 사본을 다운로드하려면 cookcountytreasure.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스브룩 파크 디스트릭은 29일 목요일 다양한 여름 캠프 옵션을 공개하는 오픈하우스를 가졌습니다. 이날 노스브룩 주민들은 여름 캠프 운영 책임자들을 만나서 예술, 스포츠, 스템, 피겨스케이팅, 댄스, 연극 등에 초점을 맞춘 캠프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름 캠프 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공원구역 시설과 지역 학교의 공원, 놀이터, 수영장에서 진행됩니다. 3살에서 5살을 위한 반나절 캠프 옵션, 5살에서 14살을 위한 종일 캠프, 전 연령대를 위한 일주일 캠프, 시즌 전후 및 시즌 후의 캠프 등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3살에서 5살 사이 세계 탐험가 캠프, 5살에서 7살 사이를 위한 작은 예술가 캠프, 8살에서 13세를 위한 예술 탐험가
새로 기획됐습니다. 대부분의 여름 캠프와 워크숍의 경우 3월 6일까지 선등록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캠프나 워크숍이 꽉 찬 경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등록 및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nbparks.org/summercamp 방문하거나 847-291-2993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번 겨울 독감 시즌에 실시한 백신 접종이 초기 조사 결과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문가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CDC가 이날 개최한 회의에 참가한 보건관리들은 이번 백신 접종이 성인들이 독감으로 개인 병원이나 지방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해야 할 정도로 병세가 위중한 경우를 대폭 줄였으며 수치상 약 40%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독감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치료 환자의 거의 6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관리들은 백신의 효능이 40%에서 60% 이상 발휘된 것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독감 백신은 독감 시즌 동안 가장 감염이 심한 시기와 일치시켜서 사용할 경우 효능이 극대화되며 이번 시즌에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 나타났다고 CDC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성인 절반과 접종 해당 연령의 아동 절반 정도가 지난 몇 달에 걸쳐서 독감 백신을 사용했습니다. 각지의 보고자료는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하지만 결국 성인의 경우 백신 효과가 종전의 40%에서 60%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지난 독감 시즌과 비슷하지만 독감이 가장 극성을 부릴 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큰 편입니다. CDC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LG 냉장고가 잦은 고장으로 음식이 제대로 냉장 보관되지 않아 소송당했습니다. 소송은 LG의 캔모 냉장고에 장착된 리니어 컴프레서가 20년 사용 보증이라는 LG 측 설명과 달리 수명이 10년도 채 되지 못하고 고장까지 잦으며 수리 서비스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니어 컴프레서는 냉장고 속의 음식을 차갑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MBC가 LG 냉장고에 대한 전국의 고객 불만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한 결과 캔모 냉장고에 대한 이러한 불만 접수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변호사 아잘 무자리는 LG는 이 컴프레서가 다른 제품들보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소음도 적게 낸다며 10년의 보증을 제공했고 온라인에서는 20년의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컴프레서의 실제 수명은 10년도 채 못 됐고 LG는 이 같은 사실뿐만 아니라 컴프레서가 고장이 잦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